오늘은 오늘은 제가 앞서서 좀 말씀을 해드렸지만 이 대법원이 어떤 그 법률에 의존하기보다는 좀 폭넓은 그러는 그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. 좀 약간 설명을 해드리면 이 미혼부가 그 아이의 출생 등록 권리를 그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겁니다. 그동안은 이 미혼모만이 이 아이의 출생 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요. 그런 부분을 미혼부가 이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뭐 여러 의미에서 좀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사건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? 네, 정리를 하겠습니다.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사랑이법이라고 알려진 그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7조 2항이 있는데요. 사랑이법, 네, 그게 2015년 5월 18일 그 법이 이 규정이 신설되었어요. 예.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은 미혼부가 그 아이를 혼자 이렇게 양육하면서 혼자 그 미혼모가 이제 그 잠적을 해버린 경우 출생신고를 미혼부가 하려고 해도 너무 그 당시 법률 체계적으로 복잡해서 출생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. 예. 그래서 그때 그 사랑이라는 그 아이의 출생 등록을 못한 그 아빠가 그 1인 시위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. 그때 생긴 법이 바로 이 사랑이법이에요. 그러니까 사랑이법이 이제 2015년에 생겼는데 네. 그 입법이 되기 전에는 미혼부가 이제 자신의 아이라고 출생 신고하는 것이 좀 굉장히 불가능했다고 힘들었어요. 봐야 되네요. 거의 예. 불가능한 건 아닌데 사실은 그 절차가 뭐 너무 복잡해서 자기 아이 아빠임을 증명하는 게 사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정확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체계가 미혼모가 자기 출생 신고할 때는 출생 증명서가 있잖아요. 네. 그거 가지고 미혼모는 그 아빠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자신의 그 가족 등록부 출생 신고 가능하게 돼 있어요. 그런데 미혼부는 그 유전자 검사 결과로 내 아이라는 걸 증명을 해도 예. 그 미혼부 혼자서 엄마의 협조 없이 출생 신고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뭐 어떤 절차가 어쩌냐면 그 당시 아빠가 당연히 아이 후견인이 되지 못하고 이 아이의 후견인을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한 다음에 그 아이의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해서 승본을 다시 창설하고 예. 그리고 나서 그 아이 아빠가 내 아이를 갖고 인지하는 아주 그 복잡하고 그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거칠 수가 없으니까.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네. 왜 미혼모는 이 아이의 출생 등록이 가능한데 네. 미혼부는 이렇게 어렵게 해놨던 당초의 입법 취지는 있을 것 같은데요. 입법 취지가 이 사랑이법이 생기기 이전의 상황은 그랬었죠. 예,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우리나라가 아직 여전히 그 엄마는 아이를 출생했다는 그 자체로 아이의 엄마라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거고요. 예. 아이의 아빠가 출생하는 건 아니니까.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예를 들면 그 유전자 검사로 과학적인 이 검사 체계가 나오지 않았던 예전에 그런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법률상 남편이 있을 때 그 출생이 법률상 남편의 친생자로 아이를 낳으면 추정이 돼요. 네. 그러니까 미혼부든 혼인 외의 자식이든 아빠가 내 아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엄마의 협조 없이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해결을 해 주려고 생긴 게 사랑이법인데 사랑이법이군요. 문제는 그 법률을 만들 때 잘못 만든 거예요. 법률 조문이 뭐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법률 조문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. 그러니까 미혼 엄마가 이제 그 엄마의 성명, 모의 성명, 등록 기준지 및 주민등록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네. 이 출생 등록 신고를 할 수 있다. 이런 조문이 바로 57조 2항인데 가족관계 등록법. 이렇게 이제 조문을 만들어서 그 당시 사랑이라는 아이는 구제가 됐어요. 이 법에 따라. 예. 그런데 이 법의 요건이 딱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엄마가 누군지 몰라야 되는 거예요. 그게 인적 사항을. 근데 사실 상당히 이게 좀 기준 자체가 아니 그렇죠. 엄마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참 현실적으로 드문 일이고 네. 둘째는 출생이라는 게 거의 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데 병원에서 출생증명서 발급할 때 당연히 아이 엄마의 신원이 다 파악이 돼서 출생증명서에 이미 모의 성명과 등록 기준지와 이 주민등록번호가 다 기재되게 되어 있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엄마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를
그걸 가정해서 그 아빠가 가정법원에 확인을 거쳐가 출생신고를 혼자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 법률이 무는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은 엄마를 알고 있는데 엄마가 잠적해서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왜 이 협조를 안 해줬을 때 출생신고를 못 하느냐면 이 우리나라에 그 아빠가 아이 출생신고를 할 때는 엄마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되는 그 이외에 나머지 예. 요건이 있어요. 뭐냐면 엄마가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가 없다는 그 혼인관계 없다는 증명서를 내도록 돼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이거를 협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. 엄마가 협조를 안 하면. 그런 사안에서는 그래서 실제는 이 사랑법이 생긴 이후에 5년 동안 이 법에 의해서 이 도움을 받지 못한 거네요. 도움을 받지 못한 거예요. 미혼부들이. 아, 그래서 이 대법원 결정이 그래서 이제 이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럼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한 건가요, 대법원이? 아,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해서 너무 엄격하게 하급심에서는 계속 해석을 해왔던 거예요. 그러니까 모의 성명 등록 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라는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전부를 네. 몰라야만 가능 법원이 뭐 확인을 해준다는 게 있었고 아니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몰라도 그러니까 확인을 한 가지만 몰라도 된다는 설도 있었는데 문제는 다 아는 경우에는 확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출생신고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. 이 제도에 의해서. 그래서 네. 이번에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법의 조문을 문은 그대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. 문헌에는 모의 성명, 등록 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되어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모의 소재 불명,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. 그 다음에 또 이 사건은 이제 모가 외국인이었어요. 외국인인데 그 외국에 이제 이게 중국 국적이었는데 거기에서 이미 여권 무효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자기가 혼인관계가 없다는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가 없다는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세 번째 요건으로 모가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등 그걸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을 아주 광범위하게 한 거죠. 네. 이런 게 이제 대법원이 어떤 그 법률 하나하나의 어떤 그 작구에 매달리기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이 법의 취지와 이런 걸 인정하는 이런 걸 이제 사법 적극주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예. 예. 그래서 이번 대법원에서 이 판결도 사실은 이 사법 적극주의 입장에서 이 법문원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회 정의 실현 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 법을 창조해내는 해석을 한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결정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보도자료까지 낸 언론 보도자료 케이스입니다. 이 사안이. 지난주에 내려진 대법원 네, 판결이죠? 바로 6월 8일자. 아주 따끈따끈한 판결입니다. 네, 바로 예. 예, 지난주 판결인데요. 그 대법원의 그 결정 내용이 우리나라 그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세상에는 존재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그 법의 보호에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죠. 복지에 사각지대에. 예. 그래서 출생 당시에 원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돼 있어요. 국적법에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려 결국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는 것과 같게 된다면 아동이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, 행복 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. 이와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예. 이제 결론으로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서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. 이렇게 아주 대법원이 예, 아주 그냥 헌법 조항을 또 읽어주셨는데요. 네,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말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우 환영할 판결이라고 저는 봅니다. 예, 이게 짧게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 과거에는 이 미혼모들이 쉽게 자신의 아이의 출생 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요. 요걸 좀 미혼부가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꾼 게 이른바 2015년 사랑이법입니다. 근데 사랑이법에서도 이 모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이 좀 한정적으로 제한해 놨었는데요. 이번에 대법원이 이 사법 적극주의라고 할 수 있죠. 어머니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사유에 대해서까지 이 의미를 확대하면서 결국 쉽게 이 미혼부가 자신의 아이를 출생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.
이렇게 정리가 되죠? 네,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알겠습니다. 근본적으로는 예, 이 시간이 다 법률을 돼가네요. 예. 개정해야 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, 백음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